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 주민들은 금이 가고 비가 새는 집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12로 포항 촉발 지진 3주년을 맞아 피해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피해 지원과 특별 지원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소 부지는 현재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 지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 물주위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한 부산대 김광희 교수. 그리고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고려대 이진환 교수. 국내 지진 연구 분야 최고 권위자 2명에게 먼저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연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과거에는 지진이 안 났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포항에서 이제 지열 발전 시도를 하면서 불행스럽게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지진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제로 주입한 많은 물이 지하에 남아있는 것이 걱정스럽고 그래서 지하 수위와 주변 단층들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불이 지하의 평형 상태를 이미 깨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큰 지진으로 인해서 방출된 에너지가 일부는 주위에 있는 다른 단층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난 4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3년 전에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이 없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층대도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발생하던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지열 발전이랑 관련 있는 지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포항 촉발 지진은 국제적인 큰 관심사라며 굴착을 통해 지진의 원인을 더욱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이 석유업계나 가스업계 혹은 지열발전소 업계에서 그 염원 중에 하나가 우리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지진을 일으키지 않고 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근데 이 포항 지진의 경우는 그 포항 지진을 이렇게 단층을 조사하면 거기에 대한 큰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포항 이 지열발전소 위치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을 강타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포항 시민들은 금이 간 집과 체육관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7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의 한 아파트. 3년이 지났지만 건물 외벽 곳곳이 갈라져 있고 지면과 바닥 사이에는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집안 곳곳에 이렇게 지진 당시 생겼던 크고 작은 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기운 집. 가스 배관 뒤 벽면에 난 금이 위험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듯 위험한 상황이지만 사정이 어려워 집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은 이 아파트에만 150가구에 이릅니다. 통째로 다 이제 비벼라 하면 이제 비비지.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노인네들만 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뭐.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집주인이 버티고 버티다 일주일 전 떠난 집. 벽 지를 때는 벽면 여기저기에 금이가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는 80대 할머니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아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집은 자꾸 무너지고 있고 불안해가 제가 담보를 해놓고 3천만 원 빌려와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민들이 3년째 생활하고 있는 포항시 흥해체육관. 아직도 15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 중인데 체육관을 가득 메운 텐트 위로 답답한 마음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고령의 이재민들이 많다 보니 다가오는 겨울은 더 걱정입니다. 작년까지는 핫팩으로 버텼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포항시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근데 90노인이 그래 말 바닥에 잔다. 노인이 이렇게 제일 많이 계세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런데 합병 안 준다 하면 말이 돼요. 올해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이 가고 물이 새는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간 주민들도 있습니다. 바다에 맞춰놓고도 여기 안 올라오고 코로나 때문에 집이 산다니까요. 포항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물지 않는 상처에 피해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112로 포항 촉발 지진 3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피해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피해 지원과 특별 지원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은 지진 피해의 철강 경기 침체와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진특별법에 규정된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 지진연구센터와 국가방재교육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와 동해안 횡단대교 등 특별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역의 교육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경북교육청 추경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이어서 내년 예산은 IMF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 전년도 예산보다 축소 편성됐습니다. 특히 내진 보강과 성면 대체공사 등 학교 시설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4조 5,700억 원보다 3.7%, 1,7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교육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건 IMF 외환 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 세수가 줄면서 내국세 20%로 고정돼 있는 교육재정 교부금이 경북의 경우 2,700억 원 삭감된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적립된 기금이 있어 세입은 줄었는데 돈이 나갈 곳은 오히려 추가됐습니다. 내년부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900억 원 더 책정됐고 감염병 예방 예산도 70억 원 이상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북 교육 재정은 기존 사업비 삭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확대된 내진 보강 사업, 성면 교실 개선, 환기 시설 확충 등 학교 시설 보강 사업비만 올해보다 1,400억 원이 감액됐고 업무 추진비와 여비도 38억 원 줄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지난해 조성한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1,100억 원을 가져와 메웠습니다. 전년도 재정 분석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면 재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본청 각 부서에서나 직속기관 교육청에서 원하는 교육 사업을 다 편성을 못했는 데 비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하반기에 삭감됐던 교부금이 일부 증액될 여지가 있고 재정 안정화 기금도 1,000억 원 이상 남은 만큼 내후년부터는 꽉 막힌 교육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이색적인 특판 행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업계의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게를 활용해 소금 대신 김에 뿌려 조미김을 생산하는 울진의 한 식품 가공업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데다 해외 수출 상담회 취소 등 판로가 막히면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되니까 오프라인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좀 감소가 되고 온라인도 이제 워낙 여러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이 판매에 큰 이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던 냉장 붉은 대게살 업체도 코로나19 이후 수출길이 아예 뚝 끊겼습니다. 이에 경북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이색적인 특판 행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열렸습니다. 수산물 있으니까 많이 싸게 팝니다. 오늘 전성부터 주관해서 하니까. 동해안의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와 가자미 가공품 등 18개 품목이 기존 가격보다 5에서 45%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도내 명품 수산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18개 품목을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또 워킹 스루를 통해서 복잡한 유통 단계를 벗어나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옛날에 회입할 때도 많은데 손님들도 많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같이 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움이 되겠죠. 다음 달 5일까지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 영천 휴게소에서 매주 금, 토요일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금액은 미미하지만 향후 택배 거래 등 재주문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 월성 주변에 다양한 색채의 LED 경관 조명 등이 새로 설치되면서 매일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경주시가 2억 5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경관 조명은 원격 시스템으로 조정이 가능해 매일 일몰 후 매시 정각 10분간 다양한 음악과 함께 조명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2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신경주역 인근 임야에서 불이 나 인근 비닐하우스 한 동과 임야 0.01헥타르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한 명이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으로 난 불이 인근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무척 심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추위가 더 풀렸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더 가벼운 옷차림 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내일 아침에도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10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산불의 최대 고비라고 하니까요. 불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 거의 없이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4도, 울진과 영덕 8도, 포항이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나 큰 추위 없이 계속해서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난 5월 선정한 언택트 경북관광지 23곳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의 경우 방문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5배가량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울진 후포 등기산 공원은 2.3배, 영덕 버령리 메타세콰이어 길은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 건천의 편백나무 숲과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도 비접촉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텍 철강대학원이 에너지 소재 분야로 보폭을 넓혀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포스텍은 첨단 금속 소재와 에너지 소재 분야의 전임 교원과 입학 정원을 확충하고 교과 과정도 2차 전지와 양극재, 음극재 소재 설계 등으로 다변화한다고 밝혔습니다.